은퇴했을 뿐인데 저는 집에서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내의 냉담함이 그저 은퇴 후 적응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식탁에 밥은 차려줬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하고 물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걱정스레 물어도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서 이렇게 철저히 외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저는 집안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았어요. 아내는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도 있지요. 잠시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통보를 받은 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35년을 다닌 회사였지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했던 삶이었고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났다는 게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짧은 인사였어요. 은퇴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차려져 있었고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 아내가 물었고 저는 글쎄 수고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짧게 대답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은 말이 길어졌을 텐데 그날은 밥숟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어요. 평생 해온 습관 때문에 6시면 눈이 떠졌지만 출근할 회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먹을래? 아내가 물었고 저는 응, 먹어야지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앞에 앉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현관 정리를 하느라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제가 물었더니 아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나 오전에 복지관 가야 돼. 요가 수업 있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갈까?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잠깐 고개만 돌려 당신은 남자 프로그램 알아봐. 거기 남자 요가반 따로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준비를 해서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켜고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점심때가 돼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몇 가지 있었지만 밥을 차려 먹을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인사만 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점심은 먹었어? 라는 말에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라고 대답했더니 아내는 왜 라면을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하면서 혀를 차고는 부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보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아내가 밥상을 차렸고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저는 집에 있었지 뭐. 라고 대답했고 하루 종일? 이라는 말에 그냥 응.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더 묻지 않더군요. 밥을 먹는 동안 TV 소리만 흘렀고 예전처럼 회사 이야기나 아이들 이야기로 길어지던 식사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배려인지 아니면 제가 하면 귀찮다는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는데? 하고 물었더니 친구들 단톡방이야. 다음 달에 여행 간다고 계획 세우는 중이야라고 대답했어요. 어디 가는데? 라고 다시 묻자 부산. 2박 3일로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아내는 고개를 들어 왜 당신 친구들하고 따로 놀면 되잖아. 라고 말하더니 다시 핸드폰을 보더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복지관 요가, 친구들 모임, 성당 봉사, 손주들 돌보러 가는 날까지 일정이 빽빽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뭘 물어봐도 당신은 쉬어. 내가 할게라는 말만 돌아왔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이 주말에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는 벌써 5살이 되었지요. 강민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강민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고 우리 강아지 왔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강민아,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야지. 딸이 말하자 아이는 저를 힐끗 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그 뒤로 아이는 거실로 가서 장난감을 꺼내 놀기 시작했고 딸과 아내는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강민아, 뭐하고 노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로봇이요 하고 짧게 대답한 뒤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뒤 아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할머니, 이거 봐. 하고 소리쳤고 아내와 딸은 동시에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식사 준비됐어요. 딸의 말에 식탁으로 갔습니다. 강민이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고 아내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할머니가 만든 반찬 맛있지? 라는 말에 아이는 네, 맛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딸과 아내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몸은 괜찮으시죠? 딸이 묻자 아내는 응, 괜찮아. 요가 다니면서 몸도 좀 나아진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저를 보며 아빠는 어떠세요? 하고 묻길래 저는 나야 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아빠도 취미 같은 거 하나 찾아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딸과 아내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강민이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강민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기에 어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라고 하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당신은 당신 친구들 만나. 나는 여자들끼리 모임이야 하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문이 닫히는 걸 보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지만 혼자 먹는 밥은 영 맛이 없더군요. 대충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채널을 돌려도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오후가 되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혼자였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하고 인사만 한 뒤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말에 친구들이랑 밥 먹고 카페도 갔다 왔어 라고 했고 재미있었어? 라는 질문에는 응,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좋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밝아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거야? 하고 묻자 아내는 배불러. 친구들이랑 많이 먹었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고 다시 묻자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식욕이 없어서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도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TV를 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집 화장실 수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면대를 사용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수전 좀 봐. 물이 샌다. 제가 말하자 아내가 와서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네. 고쳐야겠다. 짧은 말이었어요. 내가 철물점 가서 부품 사올까?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괜찮아. 내가 아는 수리기사 있어. 전화해 볼게. 그렇게 말하며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하고 다시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언제 그런 거 해봤다고. 괜히 더 망가뜨리면 어떡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했고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었지요. 이제는 시간이 생겨 뭐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짧게 말하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고 친절하게 맞이했고 여기에요. 이수전이요. 하며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기사는 공구함을 열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 작업이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부품이 낡아서 교체했어요. 기사 말에 아내가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하고 물었고 5만 원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지갑을 꺼내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기사가 떠난 뒤 아내는 다시 화장실을 살펴보며 이제 괜찮네.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내가 했으면 돈도 안 들었을 텐데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만 보고 있을 뿐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거실 커튼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커튼이 너무 낡았어. 새로 사야겠어. 무슨 색으로 할 건데? 하고 묻자 아내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인터넷으로 알아볼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고를까? 라고 했지만 아내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택배가 왔고 박스 안에는 커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박스를 열어 베이지색 커튼을 꺼냈습니다. 이 색으로 산 거야? 하고 묻자 응, 무난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좀 더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아내는 이미 샀는데 어떡해. 그리고 이게 더 나아. 라고 말하며 신경 쓰지 않는 듯 커튼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커튼을 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혼자서 하고 있었지요. 나가서 도와줄까 잠깐 생각했지만 어차피 거절당할 것 같아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내가 다 달았어. 라고 말했고 거실로 나가보니 새 커튼이 말끔히 달려 있었습니다. 보기 좋네. 라고 하자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아내가 밥을 차렸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저는 집에 있었지. 라고 대답했고 하루 종일? 이라는 말에 그냥 응. 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대화 뒤로는 말이 없었고 TV 소리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내는 설거지를 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복지관 가는 날이야. 라는 말에 그래. 하고 대답했더니 아내는 점심은 알아서 먹어. 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방에서 나와 불도 안 켜고 뭐해? 하고 물었고 저는 그냥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불을 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라는 말에 저는 그래, 오너라.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통화는 금방 끝났고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자 아내는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우리 예준이 시우 왔네 하고 밝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며느리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 왔어. 오랜만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할머니 곁에 붙어 놀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아내를 도왔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예준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하고 불러봤지만 아이는 잠깐 저를 보더니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자 부엌에서는 아내와 며느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며느리 말에 아내는 그건 내가 할게. 너는 저기 있는 거 좀 꺼내줘. 하며 자연스럽게 일을 나눴습니다. 아들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고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디에 끼어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버지, 좀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라는 아들 말에 저는 나도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라고 했지만 아들은 웃으며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사이에서 저는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양옆에 앉았고 아들 내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끝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라는 며느리 말에 아내는 그래, 많이 먹어. 하고 웃었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아내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아들 질문에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버님도 취미 같은 거 하나 찾아보세요. 등산이나 낚시 같은 거요. 라고 말했고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하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에 괜찮아. 난 이게 편해. 라고 했고 그 뒤로 다시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흘리자 아내가 수건으로 닦아주었고 아들은 아내에게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 내외는 설거지를 했고 아내는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우 태권도 학원 가야 해서요. 라는 말에 저는 벌써 가냐? 좀 더 이따 가지. 라고 했지만 아들은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음에 봐요, 할머니. 하고 손을 흔들었고 저에게는 안녕히 계세요. 라는 짧은 인사만 남겼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애들이 자주 오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러게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전화해 볼까? 라고 하자 아내는 당신이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복지관, 친구 모임, 성당 봉사까지 일정이 이어졌고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점심을 먹고 저녁에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행 가방을 꺼내며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부산 간다고 했잖아. 라고 했고 저는 응, 기억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2박 3일이야. 집 비우는 동안 밥 잘 챙겨 먹어. 라는 말에 알았어. 하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손을 멈추고 저를 보더니 당신은 왜 자꾸 따라가려고 해? 친구들끼리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자 재미없어. 당신은 남자친구들 만나서 놀아. 라고 답하며 다시 짐을 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를 멀리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많아지니 그 거리감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행날이 되자 아내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라는 말에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을 지나 안방을 둘러보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고 낮잠도 잤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아침을 차려줄 사람도 없었고 저는 혼자 빵을 구워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먹다 보니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적어도 저녁엔 말이라도 섞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어땠어? 하고 묻자 아내는 너무 좋았어. 날씨도 좋고 친구들이랑 많이 웃었어. 라며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디를 갔고 뭘 먹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자세히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고 어쩌면 제가 없을 때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지요. 같이 갈까?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괜찮아. 혼자 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다시 말했지만 아내는 필요 없어. 당신은 집에 있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연락은 없었고 점심때가 지나서야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괜찮대. 별 이상 없어? 하고 짧게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하고 다시 묻자 그냥 괜찮다고 했다니까. 왜 자꾸 물어? 라며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지. 라고 말하자 아내는 걱정은 무슨. 병원 간다는데도 평생 한 번을 안 따라가더니 이제 와서 웬 걱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회사 다닐 때 저는 아내 병원에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 앞으로는 같이 가자.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아이고,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다녀.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해? 라고 묻자 아내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나는 평소대로 하는 건데 당신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지.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안 보는 거잖아. 라고 말하자 아내는 무슨 소리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 없이도 다 결정하고 나는 여기 있는데 자꾸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고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당신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당신은 회사만 다녔잖아. 집안일도 아이들 일도 다 나 혼자 했어. 이제 와서 끼어들려고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고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다 알아서 해주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집에서 제자리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 없이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라고 말하자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니 모르겠다. 당신 인생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한동안 숨을 고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평생 당신 없이 살았는데 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식탁에 앉았지만 아침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오늘 어디 또 가?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복지관 가야 돼.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볼까? 라고 하니 당신은 남자 프로그램 따로 있을 거야. 알아서 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인터넷을 켜고 복지관 남자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탁구, 바둑, 등산 모임 같은 것들이 나왔지만 딱히 마음이 끌리는 건 없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취미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았고 저만 여기 멈춰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아빠? 라는 말에 그래, 무슨 일 있냐? 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그냥 전화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라고 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라고 말하자 딸은 그래도 밖에 좀 나가세요.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성당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여태 안 나가던 성당을 갑자기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면 되지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오늘은 아니야. 미사 끝나고 봉사도 해야 해서 오래 걸려 라고 말하며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걷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도 있었고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라는 말에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아내는 피곤해 보였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래? 하고 물었더니 나 배불러. 성당에서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고 묻자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어. 라며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밥을 푸고 국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고 있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아내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로 나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TV를 보긴 했지만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미있어? 하고 묻자 아내는 응, 이 프로 요즘 재미있어. 엄청 웃겨.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끝내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잘게. 라는 말에 저는 응, 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끄자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에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고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언제 한번 보자. 라는 말에 그래, 좋지. 하고 답했습니다. 약속 날이 되어 식당에서 3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은퇴하니까 어때? 라는 질문에 저는 뭐, 그냥 쉬고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나도 작년에 은퇴했는데 처음엔 좋더라.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할 게 없어서 답답해.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도 맞아. 나도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뭐라고 안 해? 라는 질문에 저는 자기 할 일만 하더라고.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비슷해.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집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잖아. 이제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셋 다 고개를 끄덕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돼. 나는 요즘 등산 다녀. 라는 말에 등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괜찮더라.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생기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뭐 하나 시작해야 하긴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친구는 다음 주에 상 갈 건데 너도 같이 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볼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라고 하자 아내는 응, 친구들 만나고 왔어? 라고 물었고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등산 가기로 했어. 라고 말하자 아내는 그래, 좋네. 밖에 좀 나가다녀. 라고 관심 없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 등산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고 아내도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산 간다며? 라는 말에 응, 친구들이랑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했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 친구들과 만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다리가 쉽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괜찮아? 라는 친구 말에 응,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정상까지 겨우 올랐고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분명 좋았습니다. 역시 산은 올라와야 제맛이지. 라는 친구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집에서 어때? 라는 질문에 저는 별로야. 집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들 그래. 나도 그래. 라며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져. 라는 말에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하고 서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몸이 피곤했습니다. 아내가 어땠어? 라고 물어서 괜찮았어. 힘들긴 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도 갈 거야? 라는 말에는 응, 가볼까 해. 하고 말했지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등산을 갔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고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산에 가는 날은 그래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등산이 없는 날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고 아내와는 대화가 거의 없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 갈 건데 같이 갈래?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나는 괜찮아. 당신 혼자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뭐 사올 거 없어? 라고 하자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갈게. 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뭘 사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몇 가지만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거 샀어. 하고 보여주자 아내는 왜 이걸 샀어? 이거 집에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 라고 했고 아내는 물건을 확인하며 다음부터는 묻고 사.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 보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당신 저녁 알아서 먹어. 라는 말에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켰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보는 게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왔고 다녀왔어. 하고 밝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라고 묻자 아내는 응,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좋았어.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있을 때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다가 아내가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나가? 라고 묻자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관도 가보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은 관심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라는 말에 저는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추더니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보기엔 당신이 내가 있는 게 불편한 것 같은데. 라고 했고 아내는 무슨 소리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지? 아내는 한숨을 쉬고는 그래, 불편해.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왜? 라고 묻자 아내는 당신은 평생 집에 없었잖아. 나는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아이들 키우고 다 내 방식대로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저것 물어보고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내 리듬이 깨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은퇴했는데 집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했고 아내는 당연한 게 아니야.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잖아. 부부잖아, 우리. 라고 했지만 아내는 부부? 평생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내가 돈 벌어왔잖아.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바로 돈만 있으면 다야? 아이들 학교 행사 한번 와본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병원 한번 같이 가본 적 있어? 집안일 한번 도와준 적 있어? 없잖아. 그냥 돈만 주고 끝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묻자 아내는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밥도 더는 넘어가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중에서도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라는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아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내가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잠깐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식탁에 앉았고 아침 먹을래? 라는 말에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은 없었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 아내가 설거지를 시작하길래 나도 도와줄까? 하고 물었지만 아내는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고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관 가야 돼. 라는 말에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 없는 집, 혼자 보내는 시간, 짧은 대화. 어느 순간 이 일상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게 더 서글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등산을 다녀오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연휴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형이랑 누나도 다 온대요. 라는 말에 저는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연휴가 되어 작은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큰딸과 큰아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고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자식들이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내는 그래, 잘 지냈어. 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저는 그래, 잘 지냈니? 하고 답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내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에 아내는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바쁘게 지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에는 괜찮아.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뭐 하세요? 라는 큰딸의 질문에 저는 등산 다니고 집에서 쉬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분들은 자주 만나세요? 라는 말에는 가끔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취미 같은 거 하나 가지세요. 계속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라는 말에 저는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고 대화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자 며느리와 딸이 부엌에서 아내를 도왔고 아들들은 거실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에 끼어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편히 계세요. 라는 아들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 식사가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은 풍성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먹어.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대화는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로 이어졌고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아버지, 이거 더 드세요. 라고 말하면 응, 고맙다. 하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자식들이 설거지를 했고 아내는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어도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들 보니까 좋네. 저는 그러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이면 좋겠어. 라는 말에 저는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도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어제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나가고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저녁에 짧은 대화를 나누다 하루가 끝날 겁니다. 아침 먹을래? 라는 말에 저는 응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저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자 아내는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야. 라고 말했고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할 일을 찾아 움직였지만 시간은 좀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어 반찬 몇 개를 꺼내 밥을 먹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켜 채널을 돌려봤지만 드라마도 예능도 뉴스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TV를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인들이 몇 명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리다 저녁 무렵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라는 말에 저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산책 다녀왔어. 라고 말했지만 그래. 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지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집안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가족은 곁에 있지만 제자리는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괜찮아? 라는 아내 말에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하루 종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이어졌고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 요즘 안 좋아 보여. 라는 말에도 저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아내는 괜찮은 게 아니야. 가봐. 라며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우울증 증상이 조금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이요? 라고 되묻자 의사는 네, 은퇴 후에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서 오는 증상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약을 처방하며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의사가 우울증 증상이 있대. 라고 말하자 아내는 우울증? 하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라는 말 뒤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였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기운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등산도 계속 다녔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여전히 길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짧은 대화만 오갔고 함께 살고 있지만 따로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아내에게 우리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까? 라고 말해봤습니다. 어디? 라는 말에 영화라도 보러 가든지 산책이라도 하든지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주말에 약속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라고 묻자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라고 했고, 일요일은? 이라는 말에는 일요일은 성당 가야 돼.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하고 물었더니 다음 주도 바빠. 왜 자꾸 물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뭐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랑 놀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놀고. 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일상은 계속 반복됐고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만 보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해 보니 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가족은 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았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각자의 삶이 있었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만 찾았고 저는 그저 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해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나가고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저녁에 짧은 대화를 나누고 하루가 끝날 겁니다. 이제 그게 제 삶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하루를 보냅니다. 등산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약도 먹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아내와의 짧은 대화에도 가족 모임에서 느끼는 외로움에도 말입니다. 이게 은퇴 후의 삶인가 싶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제자리가 없는 삶 말입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회사 다닐 때 조금 더 집에 신경을 썼다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냈다면 지금은 달랐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는 없고 이제는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천천히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겁니다. 아내는 나갈 준비를 할 것이고 저는 또 혼자 남겠지요. 그렇게 하루는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흘러갈 겁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갑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걷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한 남자의 삶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게 되었고 그래도 오늘도 해는 뜨고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라도 남겼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